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어떻게 태균 씨 오늘 초콜릿 좀 받으셨나요? 아니, 왜 갑자기 공격하세요? 그런 건 뭐라도 하나 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따가 드릴게요. 네. 아마 밸런타인데이가 뭐라고 유난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쑥스럽거나 또는 익숙해지다 보니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못해서 오늘 같은 날을 이용해서 진심을 전한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약간 뭐랄까 핫초코라도 한잔 하면서 특별한 불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일단 지금은 전국으로 여행을 떠나봐야겠죠. 오늘의 첫 소식 어딥니까? 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서점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책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바다를 배경으로 책을 읽는 이 남자. 기환 씨가 웬일이죠? 아니, 그런데 이 날씨에 밖에서 굳이? 왜 그러세요, 표정들이? 뭐 낯선가요?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책은 말이죠.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은 곧 김기환이요, 김기환은 곧 책이다. 제가 2020년 경자에 들어서 1월 한 달 동안에만 벌써 책을 2020권 읽었어요. 원래 저 안경 안 쓰는 거 아시죠? 시력이 급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안경까지 또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을 사랑하는 김기환입니다. 오늘 이 책을 보면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른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같이 가실까요? 처음 찾아간 곳은 강릉시 옥천동에 위치한 한 책방.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그 딱 서점 딱 입고 들어가면 그 종이 냄새, 이 활짝 그 잉크 냄새, 요게 딱 그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면서 딱 그 편안하게 해주는 딱 그 느낌이거든요. 책을 구입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서점 한편에 자리한 건 고소한 냄새 가득한 빵입니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여기 뭐예요, 진짜? 알면 할수록 되게 신기한 공간이네. 네. 멀티플렉스네, 완전. 빵집에 뭐 무슨 서점까지 있고. 저 먹으라고 해놓은 건가? 저 먹으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저 오실 줄 알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요? 여기 섭외가 된 거예요? 저 그냥 오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SNS나 이런 게 네.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예전처럼 책을 많이 안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 네. 보통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해서 본다거나 그렇죠. 사실 제 얘기고요.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에서 요즘 이북 네네. 이거서 이렇게 넘기면서 보잖아요. 네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서점이 너무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오니까 막 책을 읽고 싶다는 이 독서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막. 책을 읽는 분위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책을 많이 안 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분위기에 취해서 왠지 나도 책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또 그 태블릿 PC로 보는 그 맛하고 직접 책장을 넘기면서 책을 보는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네. 근데 궁금한 게 네, 아까 이제 네. 제가 한번 쭉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네. 각 뭐 층별로도 좀 테마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4개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말 그대로 들어오시면 빵 냄새가 나면서 베이커리와 커피와 그다음에 책을 같이 볼 수 있는 공간. 네. 지하는 저희 강릉 출신의 문인 작가님들이 출시한 책들, 또 강릉을 소개하는 책들, 또 지난해 또 국제영화제도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제영화제에 상영됐던 그런 책들, 소설. 그래서 강릉을 대표하는 책들을 이렇게 서가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네, 2층은 여기는 지금 2층인데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빔 프로젝트도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포럼도 하고요. 포럼까지예요? 네. 작년 11월엔 또 국제영화제도 이곳에서 또 상영을. 그래요? 네. 지금 3층에서는 작가님들이 사실은
강릉을 대표하는 그런 공예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전시할 공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을 그런 공간의 장으로 열어서 지금 이제 2달 동안 전시회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강릉을 찾아온 관광객과 여행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가끔 그냥 조카 오면 조카가 여기 좋아해서 네. 그리고 문구용품도 팔고 그냥 1층에 오면은 빵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제 애기들 책도 이렇게 다양하게 애기들 시선에 맞게 있으니까 네,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에도 괜찮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혹시 여기 저도 이게 볼 거 많고 베스트셀러 같은 것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1층에 그것도 있으니까 애기들이랑 같이 애기는 여기서 보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커피거리로 유명한 강릉 안목입니다. 이곳에도 이색적인 책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책들이 컬러별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미술관에 온 듯 재밌는 구조죠? 그러니까 보통 서점에 가면은 뭐 예를 들면 섹션별로 이렇게 주제별로 네, 이렇게 맞아요. 분류를 해놓잖아요. 네네. 근데 이곳은 정말 그 책 표지 저쪽은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보는 재미도 있네요. 예쁜 거 위주로 많이 골라요. 제 취향은.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대형 서점에서는 그 책방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색깔을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지만 공간도 작고 제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손님들이 보시기에 예쁘면 손도 한 번 더 가고 그러면은 한 번 더 좋은 작품도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으신 분들이 낸 예쁜 책들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예쁘게 진열하고 제가 소개도 많이 해드리고 예 그러고 있죠. 우리가 편식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편독도 어떻게 보면 몸에 아니 머리에 마음에 많이 안 좋아요. 편도. 예, 편독.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누구나 다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책이 또 있었네? 눈에 띄죠. 그러면 이제 세션별로 놓게 되면 나는 장르 중에서 난 소설이 좋아. 그러면 계속 소설만 읽거나 아니 난 수필이 좋아. 그럼 수필만 읽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색깔별로 장르를 섞어서 놓게 되면 이런 책도 있었고 요즘엔 사실 딱히 장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책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세션을 모아 놓으면 이거는 어디에 넣어야 되지? 소설인가? 소설도 어떻게 보면 또 자서적인 얘기도 많고 자전적인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준 게 색깔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색깔에 이끌려 책 한 권 꺼내 들고 진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공간. 여행자의 발길을 멈춰 세웁니다. 여기 근데 잘 알려진 곳은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책방을 오고 싶어서 여행 오다가 강릉에 있는 책방 검색하다가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조금만 여행? 그러면 네네. 원래 강릉 분들이 아니시고 네네. 어디서 오신? 저희 인천에서 왔어요. 어머나 인천 완전 서에서 동으로 끝에서 끝으로 오셨네. 근데 보통 강릉 이렇게 여행 오면 막 이렇게 바다 그다음에 뭐 아니면 설악산 등산 잘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루트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요? 아침에 정동진을 다녀왔다가 일주를 보고 쭉 돌아다니다 마지막 코스를 여기로 잡았어요. 원래 이렇게 책을 좀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점에 오는 걸 좋아해요. 이런 책방에 오는 게 좋아서 어때요? 인천 쪽에는 이런 데가 없나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 어. 그냥 진짜 좀 대형 서점은 많이 가는데 이런 독립 서점처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색다르게 꾸며놓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 뭐 어떤 점이 좀 좋나요? 사실 책을 사고 책을 읽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 들어온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안에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기분이 좋아서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 취향을 안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서 나는 이런 것만 봤었는데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과학, 인문 이런 게 나한테 맞네? 아니면 식물책도 많고 환경책도 많네? 이랬을 때 그동안 봐왔던, 안 봐왔었던, 고집했었던 이런 거 조금 내려놓고 조금 더 넓은 취향을 책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해놓고 보니까 저도 깨달은 건데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만끽하고 휴식을 찾는 곳. 그곳이 크건 작건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책방에서 또 다른 나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독서의 계절은 가을이라고 하지만요. 실제 빅데이터로 계절별 소비를 분석해 봤더니 이 책 구매가 가장 많아지는 계절이 봄이라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아마 뭐 신학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화면에서 본 것들처럼 개성 넘치는 서점들이 더 많아지면 사시사철 독서의 계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전국적으로 동네 책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1동네 1책방의 날도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명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편식만큼 나쁜 게 편독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의 책들도 골고루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책과 관련이 돼 있는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힌트를 한 가지 드리자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횡성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실화 속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특별했으면 웹툰으로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요즘 평소 조용하던 횡성을 술렁이게 만든 일이 있었다는데 먼저 여러분은 횡성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횡성하면 횡성한우를 빼놓을 수 없죠. 횡성하면 한우죠. 유적지로는 풍선성당이 유명하고 횡성댐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이에요.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더덕축제, 토마토축제, 한우축제. 축제가 되게 유명해요. 횡성에서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횡성에는요, 유명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죠. 우리 국민들이 말한 것처럼 이 횡성 더덕도 유명하고 토마토도 유명하고 뭐니 해도 이 횡성 한우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횡성에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대체 그 사연이 무엇인지. 근데 이 사연 들으러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횡성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비밀 여기에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초등학교에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과연 이 비밀의 키를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수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 뭔가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독서 삼매경에 빠진 듯한데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수업에 임하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입장되어 보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친구 둘이 같은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재밌나 봐요. 우리 친구들 인기가 많은 책인 것 같은데 어떤 책 읽고 있어요? 동물에 관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횡성한우에 관한 책인데 언니 혹시 사랑이 아세요? 사랑이요? 사랑이가 동물 이름이에요? 맞아요. 사랑이는 어미소의 이름인데 외양간에 불이 나가지고 사랑이가 새끼를 구하려다가 죽어서 그 횡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어요. 당시 횡성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랑의 이야기는 보다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웹툰과 만화책으로 발간되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게 횡성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사랑이가 동물인데 이렇게 불난 걸 알고 주인 집으로 와서 소식을 알린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횡성의 이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이야기였네요. 근데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소장리요! 실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찾아 횡성읍 송전리를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인데요. 어르신, 여기 근처에 이 소가 어미소가 새끼 소를 구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집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어디예요? 저쪽에 요로 내려가서 저로 가면 집이 저녁에 자다가 불이 났대. 전기줄에서. 그때는 내 소가 망가졌어. 그 새길로 들어와가지고선
마릉을 그냥 발로 탕탕 울려서 주인을 깨웠으니 얼마나 신기해요. 아이고 안타까워나 많아지고 진짜 내일이나 같으지요. 사연 속 주인공의 집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이가 어떻게 온 거예요? 어디에 아, 어떻게 그러니까 네. 그 사랑이 소 이름이 사랑이 암놈인데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가졌어. 그 불이 나니까 1시 반에 여기 축사에 불이 나니까 이제 그 커피가 끓여져서 그러니까 몸에 다 익었고 거기서 뛰어내려고 딴 데로 도망가고 그 뛰어와서 집에 온 거야. 집에 와서 이제 이 마루장을 쾅쾅 이제 뭐 주대리 뛰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소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소리를 왔다고 감을 지르니까 이제 내가 소재에 자다가 저 주방에서 자다가 쫓아나오니까 소가 내려왔어. 그래 쳐다보니까 하늘이 벌게. 그래 이제 불났고 나와서 이제 119 연락을 하고 뛰어 올라갔지 내가. 그 충성스러운 소를 모두 이제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죽었어. 사랑이 이야기.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사랑아, 고생했어. 사랑이나 새끼나 둘 다 건강합니다. 순산이에요. 어휴, 우리 새끼. 아이고, 이뻐라. 그런데 어느 날 축사에 불이 났습니다. 사랑이는 등에 불이 붙어 있는 채로 화재 난 것을 알리려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1시, 서재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가 사랑이가 마루를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이는 등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죠. 아이고, 사랑아, 이게 무슨 일이니? 불이. 할아버지는 축사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들이 어서 나와라. 그런데 잠깐, 우리 사랑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상이 너무 심해서 힘들겠습니다. 사랑아, 미안하구나. 우리 사랑이가 구한 거야. 우리 사랑이가. 이렇게 해서 사랑이는 새끼들을 구하고 할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사랑아. 그 소가 불이 나서 커피가 끓여지니까 그 소가 뛰어내려온 거야. 딴 건 다 딴 데로 뛰었는데 그러면 이 소가 내려오다가 이리 가지. 이게 주인을 찾아온 생각이니까 이리 왔지. 근데 그 주인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소는 임자를 안다고 주인을 안다고 그랬는데 냄새를 맡고 모든 짐승은 냄새를 맡고 다니거든. 주인 냄새를 아는 게 1시간 전에 내가 불 나기 전에 멧돼지 때문에 올라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 냄새를 맡고 주인을 찾아간다는 생각에 냄새를 맡고 왔다. 그런 생각하지 내가. 난 소들보단 영리하고 내가 기수 한번 할까 하면 기수도 하고 또 발질도 안 하고 아주 순했다. 체구가 크고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랑이라는 이름을 줘서 이제 길렀는데 사랑이가 여기서 나서 축사에서 5년 살다가 한 번도 우리 집에 와본 일이 없는데 불이 나자 뛰어온 거야. 주인을 깨우고 마당에 서서 부들부들 떨다가 마당에서 죽었다는 거야. 그 플란다스 개처럼 말이야. 그 얼마나 훌륭해. 이야, 그 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람보다 낫네. 불이 난 다음에 이 끈이 다 불에 타들어가기 전까지 소들은 탈출을 할 수가 없었고요. 탈출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사랑이는요, 할아버지 집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주인 할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이후에 사랑이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주변의 도움으로 축사를 새로 짓고 사료도 지원받았고요. 또 그 당시 화재로 화상을 입은 소들은 아직도 힘들게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축사에 들어오니까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때 당시가 참 참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정이 좀 어떠세요? 그때 뭐 정신없었지. 네. 그 뭐 말 못하는 짐승인데 이 고생 노인이 정성을 다해 기르다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그건 내 책임이지. 그래서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마음 아플까봐 나 혼자 올라와서 울었어. 엉엉 울었지. 미안하다. 내가 관리 잘못해서 미안하다. 정성껏 손을 먹이지. 뭐 사료도 많이 사다 놨지만은 집도 새로 사오고 그래서 나는 이 소가 이제 건강이 회복돼서 다 정리할 때까지 열심으로 이제 관리할 거지. 할아버지 이렇게 사랑의 이야기가 어찌됐든 간에 만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잖아요. 이 만화책 좀 보셨어요? 예, 가져와서 봤습니다. 네. 사랑이 만화책에 대해 할아버지는 바라는 점이 있다는데요. 사랑이가 할아버지를 깨우는 장면과 화재 이후 고생하는 소들의 이야기가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65년 동안 양봉으로 생활해온 김태봉 할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늘 사랑이 생각이 난다는데요. 그가 사랑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사랑아, 미안하다.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너희들이 고통을 줬구나. 오래오래 내가 마음에 담아두마. 사랑아, 잘 가라. 안녕. 오늘도 할아버지는 사랑이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담아 상처 입고 살아남은 소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횡성의 사랑이 이야기를 만나오셨는데요. 만화로까지 탄생이 되어서 우리 사랑이를 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아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히 쉬어라. 네, 이번에는 전국시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숲 이야기인데요. 모르고 보면 그냥 걷기 좋은 산책로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조그만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자 또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국시대에서는 포항의 곳곳에 숨어있는 숲들을 찾아가서 어떤 매력이 담겨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기도 한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아직은 날씨가 조금은 쌀쌀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조금 움츠려 들었을 때 좋은 길을 걷는 것도 뭔가 힐링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도 멋진 숲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절로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힐링의 길들로 지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만나볼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시 흥해에 자리한 북송리 북천숲. 빼곡하게 들어선 소나무 덕에 힐링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 지역 숲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생명의 숲 고문이시죠. 이재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숲에서 만나니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아요, 시작부터. 그렇죠. 숲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숲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나무들이 모여 있으면 숲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나무가 모이면 생명이 깃들어요. 예를 들어 곤충이라든지 방금 새소리도 들립니다만 네. 새들도 날라들고요. 결국 우리 사람들도 생명이다 보니까
그러한 생명의 집합체인 숲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북송리, 북천수 여기부터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 어떤 곳인지 간단히 들어볼까요? 일단 북송리는 이제 흥의 지명 이름이고요. 네. 북천수라고 하는 것은 북천, 북쪽에 있는 천, 내가 있다는 이 뜻인데요. 곡강천을 흔히 북천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라는 것은 한문으로 숲숫자거든요. 그래서 북천가에 있는 숲, 이런 의미에서 북천수라고 합니다. 예. 여기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소나무들이 멋지게 울창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진 걸음이 될지 궁금합니다. 걸으면서 예, 이야기를 그러시죠.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곡강천을 따라 형성된 긴 소나무 숲. 5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잘 정비된 산책로가 반기는 곳. 북천수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혹시나 흙길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숲이라는 게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작할 때 밖에서 보는 것과 들어와 보니까 확 다르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특히 북송리 북천수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소나무 숲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걸을 고 나무가 빽빽한 이 어떤 느낌이 아주 좋죠. 특히 안에 들어와서 보면. 경치도 구경하면서 운동으로 산책하기에도 그만인 곳이 바로 이곳이네요. 북천수죠. 예. 아니 여기는 정말 우리가 좀 두고두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팻말 보니까 뭐 천연기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포항에서는 숲으로는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어서 정말 포항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일 수도 있죠. 천연 기념물인 북송리의 북천수. 멋진 산책로이기도 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아껴야겠죠? 이 숲이 우리 지역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생소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걷는 맛은 분명히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이제 조선 철종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흥해 지역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최고의 포항의 곡창지대였어요. 보고 계시는 여기가 이제 곡강천이거든요. 네네네. 남천, 북천으로 나눴을 때 북천에 해당하고요. 여기서 이제 홍수가 잦았대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곡창지대에 이제 농사를 망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흥해 군수들이 제일 큰 역할이 이런 홍수로부터 어떻게 막을 것이냐,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제방길이에요. 그래서 제방을 만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넘는데 흙으로 만든 제방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나무를 심은 거죠. 그러면 나무 뿌리가 어떤 이 제방의 지지대 역할을 하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곡창지대를 보호할 수 있다. 북천수 끝자락에는 흥해 서부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엔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원래는 북천수와 연결돼 있던 숲속에 학교가 지어진 덕분입니다. 북천수길을 가만히 걷다 보니 학교에 도착이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사실 북천수가 가장 흥했을 때는 길이가 한 4km 정도에 달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까지도 북천수의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숲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숲길도 걷고 더불어서 학교의 정취도 느껴볼 수 있는. 그렇죠. 이 초등학교가 지금 흥해 서부초등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아름다운 학교 숲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2000년도죠. 제1회 아름다운 숲 전국 대회에서 학교 숲 부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이제 학교가 정말 숲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높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가족끼리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드네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숲은 이렇게 저희가 잘 둘러봤습니다. 다른 숲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포항시 기북면 덕동마을 숲입니다. 이곳은 제7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숲이기도 한데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마을의 수구마기 숲이라고 합니다. 멋진 겨울 산자락을 타고 달려오다 보니 도착한 고즈넉한 마을, 바로 덕동마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하러 아이들과 함께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숲들이 여기 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한번 전반적으로 들어볼까요? 예, 지금 보이는 숲이 있죠. 저 앞에. 예. 네. 마을 들어오면서 보고 계시는 이 숲이
송계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송계숲, 그리고 정계숲, 그리고 섬솔밭 이렇게 3개의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냥 작은 전통문화 체험 마을이 아니라 3가지의 숲을 함께 품고 있는. 예, 맞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반갑네요. 그렇죠. 네. 숲이 먼저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을 반기는 셈이 되는 거죠. 방문객을 맞이하는 송계숲을 지나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면 아담한 공원 같은 곳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덕동마을에서 가장 경치가 좋다는 섬솔밭. 호산지당이라는 연못을 끼고 둘레길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와서 조금 안쪽으로 걸어왔을 뿐인데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네. 한쪽에는 숲이 숲이죠. 있고 한쪽에는 물이 있고. 맞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연못이 있어서 네. 이 숲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이 숲은 우리 이제 덕동마을 숲의 2번째에 해당하는 섬솔밭이라고 합니다. 섬솔밭. 예, 특히 이 숲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는 앞에 이 연못인데 이 연못이 호산지당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좀 물이 많아야 인물이 난다라고 하는 그 풍수지리적인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 호산지당은 원래 있던 물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연못이죠. 저기 또 연못 멀리 보이는 저기 정자 보이죠? 아, 저쪽에요? 예, 예. 저쪽은 또 풍경이 또 다르네요. 저기 이제 용계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연못과 저런 정자가 있어서 이 어떤 숲이 나무로만 되어 있는 다른 숲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인데요. 용계정 옆으로 보면 말입니다. 그 400년 된 그 은행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너티나무도 있고요. 배롱나무, 그리고 향나무 이런 노거수 나무들이 있어서 그 고택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고즈넉한 어떤 숲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넓지 않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자그마하게 다양한 모습들의 나무들과 공간들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품이라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넘치는 것 같습니다. 덕동마을 숲은 그야말로 마을을 품고 있는 숲이라 그 풍경도 남다릅니다. 용계정과 호산지당 그리고 고택의 멋이 어우러져 전국의 아름다운 숲 가운데서도 단연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숲들을 걸어보고 만나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 숲들을 또 잘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좀 잘 지켜가야 될까요? 뭐 숲은 결국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여야 애정이 생기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알게 되면 다들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 오늘은 저희가 숲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유산들 예. 앞으로도 좀 자주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숲에 가면 춥지 않을까 걱정되시면은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가족끼리 오시면은요, 한결 더 시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숲 매력 있어요. 저희가 추천합니다. 추천합니까? 아, 그럼요. 추천합니다. 나무가 모이고 생명이 깃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까지 품에 안게 된 크고 작은 숲들.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 앞으로도 함께 찾아갑니다. 네, 우리 지역 숲으로 떠난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네요. 맞아요. 아마 숲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북천수와 덕동마을 숲만 비교해봐도 풍경과 또 매력이 확연히 달랐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게 될 우리 지역의 숲 이야기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또 봄이 찾아오면 숲이 더 파릇파릇하고 산책하기가 더 좋아질 거니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경주의 나들이 코스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자연 속에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는 특별한 마을로 지금 초대할게요. 경주에는 아주 색다르고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고즈넉한 한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연못과 폭포를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도 있는 곳. 그리고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한 곳, 경주시 화랑마을로 겨울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 화랑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마을이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체험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신화랑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시설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관광시설 경주시 화랑마을을 소개합니다. 첫째, 야외 즐길거리. 모험심을 키워주는 집코스터, 투벌 도전대, 놀이터 같은 체험장부터 아름다운 산책로까지 마련돼 있고요. 둘째,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여행지, 아름다운 한옥 체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캠핑존, 그리고 단체 여행을 위한 숙소까지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를 묵어갈 수도 있고 날씨가 따뜻하면 야외에서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화랑마을에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좀 더 알차고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화랑마을 전시관. 신라의 화랑 정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신나게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다는데요. 전시관에서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곳에 오면 우리 네. 또 아이들이 네. 뛰어놀면서 재밌게 체험도 하고 네네. 화랑 정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네, 많다고 제가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럼 이곳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화랑마을 전시관은요, 저희 아이들이 화랑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화랑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 역사 속에 우리 화랑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활동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전시실이라고 해서 네. 전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화랑들이 했던 수련 활동이라든지 전통 놀이라든지 풍류를 즐겼던 내용들도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가자. 네. 지금부터 화랑의 시대로 떠나볼까요? 늠름한 화랑 기마상이 가장 먼저 반기는 이곳에서는 화랑에 대한 역사, 인물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충성에 대한 맹세가 새겨진 신라시대 비석, 임진서기석의 내용을 키오스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본국 건법, 활쏘기, 수박도, 축국 등 다양한 콘텐츠 게임을 통해 화랑의 수련 방법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잠깐! 이 친구들 지금 뭐 하는 중? 이것도 화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어떤 거예요? 저 처형무 체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는 모션을 갖다 아이들이 직접 따라하면은 그 모션이 인식이 돼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그러면 친구들이 처형무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동작을 또 알려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처용무에 도전한 문채영 리포터.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하면 센서가 인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인데요. 이거 운동도 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형무 제가 직접 이렇게 쳐봤는데요. 제가 실은 또 무용가 출신이잖아요. 뭐 예전에 살짝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또 잘하던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너무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쵸, 이 레벨이 갈수록 좀 어렵죠? 네. 그래도 하니까 어땠어요? 그래도 땀 조금 빼니까 시원해요. 땀 조금 빼니까 시원해요? 땀을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마지막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짠! 화랑의 놀이 문화를 체험했으니 이번엔 역사를 공부할 차례.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심상치 않은 이 장비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도 VR 체험이 있네요. 네, VR 체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요. 네. 저희가 일반 VR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VR을 끼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걸어다니면서 실제 그 해초 스님의 일대기를 재현해서 실감나게 표현해 놨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하고 걸어 다닌다? 일단 직접 해보면 알겠죠? 10m 정도의 전시 공간을 걷는 동안 VR 영상을 통해 해초 스님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듯 실감나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셨으면 동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네. 그 왼쪽에가 왕후 천추국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앉아서 서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걸어가면서 심지어 진짜 동굴 안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실제로 신라 시대에 가서 해초 스님과 같이 길을 걸었던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VR 역사 체험 외에도 죽지랑의 이야기를 담은 3D 애니메이션과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공간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체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크로마에서 옷 입히기는 이제 해봤는데요. 실제로도 입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딱 맞는 의상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쁜 원화복을 또 준비해놨어요. 역시.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가요. 2020년에 문채영 리포터에서 신라시대 원화로 변신.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화랑 원화의 의상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김유신 장군님, 나 여기 있어요. 야, 죽지 마. 안 들려? 정말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나? 야, 죽지 마. 빨리 와. 너 추워. 무서워. 빨리 와. 이리야, 빨리 가자. 에이, 죽지랑 이놈 오지도 않고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 이 활, 빵. 빵! 저쪽이다! 일로 와! 얘들아 뒤에 빨리 와! 경주시 화랑마을에는 전시관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탁 트인 자연도 느끼고 전시관에서 재밌는 게임으로 역사 공부도 하고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에 여기가 딱이겠죠?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경주시 화랑마을로 놀러오세요.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경주로 놀러오세요. 탁 트인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최신 콘텐츠 게임을 통해 역사도 배울 수 있는 화랑마을이 기다립니다. 네, 활쏘기부터 처용무 배우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지루할 틈이 없겠습니다. 네, 특히 해초 스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VR 체험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실감나게 VR 체험을 하다 보면 역사 공부도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경주 화랑마을 야외 국궁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원래는 단체로 수련을 온 분들에게만 열렸다고 하는데 이번 3월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상시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3월 한 달간은 무료라고 하니까요. 아이들과 다녀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마지막 소식 순서입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친숙하면서 반가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주말을 앞둔 주부님들이 참 반가워하실 소식입니다. 배달 음식 대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배달 왔어요. 당신이 내게 온 순간 저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무수한 배달 음식들. 결국 우리 모두 배달의 괜당이었어. 뭐 사람들이 뭐 보통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뭐 모닝빵을 먹고 커피에다가 뭐 이렇게 즐기시는데 가볍게 순대볶음에다가 아주 가볍게 감자탕 먹고 그 다음에 디저트로 커피에다가 모닝빵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그냥 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탕도 우리 괜당이었어. 감자탕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는 오가피를 넣어서 국물을 또 내신다고 해요.
왜 나가? 응? 집에 있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금방 만든 것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바로 해장. 이츠 당면 타임. 먹어보자. 뭔가 느낌이 그런 겁니다. 당면이 식도부터 위장까지 아스팔트를 예쁘게 쫙 깔아놓고 6단을, 그 다음에 고기랑 순대랑 부드럽게 쏙쏙쏙쏙 들어가라 하는 것 같은 느낌. 부드러운 이 느낌. 야. 감자탕에 이 뼈를 깨끗이 안 먹는 분들 너무 화나. 이거 빨아먹는 재미 아니에요? 와우, 너무 맛있다. 곱창 순대볶음도 우리 괜당이었어. 감자탕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순대볶음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그런 이유를 알겠어요. 오픈하자마자 온 집안을 풍기는 이 순대볶음의 그 향긋한 그 향기, 고기의 향과 그 깨순, 그 깻잎의 그 향긋한 향. 일단 순대가 맛있어. 순대가 맛있네.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외쳐 흰밥. 국물을 싹 뿌려주고 흰쌀밥 위에 이렇게 탁. 이건 또 비비면 안 돼. 응? 이런 건 또 비비면 안 돼. 제가 말했죠. 밥은 입 찢어질 만큼 많이 먹는 거라고요. 와, 행복하다. 먹방 좌선생 변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돼지고기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내도 조금 채웠겠다. 우리 후배님들 좀 만나볼까나? 얘들아, 99학번 선배님 왔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약간 좀 추억을 되살려서 학교로 왔어요.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그랬던 기억이. 그리고 우리 후배님들을 좀 막 불렀는데 밖에 한 20명 정도 있던데 다 가버렸나? 공부하고 사장 생겨가지고 네. 그렇지. 나는 더 푸짐하게 시켜주려고 했더니 애들이 그냥 가버렸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절대 내가 불편해서 간 건 아니잖아. 절대 아닙니다. 너는 내가 편해서 있는 거지? 네, 절대 네. 불편하지 않지. 네. 배고프고 너 좀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 자, 감사합니다. 맛있지? 맛있습니다. 그래, 맛있지. 당연히 맛있지. 자, 이것도 먹어. 그래.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저녁에 뭐 이렇게 한 잔이 호프라도 한 잔 이렇게. 호프요? 뭐 애들 다 들어와. 편하게. 너 절대 안 불편하잖아. 그냥 편하게 와서. 교수님 전화 잠깐. 뭐 전화도 안 오는데. 네. 내가 총장님한테 전화해 줄까? 수업 빼줄게. 우리 후배가 떠났습니다. 다른 후배들이 올 것 같진 않아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저에겐 항상 음식이 있잖아요. 이 아라동 일대에 맛있는 피자집, 이쁜 김밥이랑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곳에서 음식을 주문해 봤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듬뿍. 우리 어릴 적 그 추억이 탁 떠오르는,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묵 너무 좋아. 만두 속에다가 국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먹는, 이런 게 되게 좋아. 김떡은 진리죠. 떡볶이 양념으로 촉촉하게 샤워한 김밥. 좋다. 흔히 맛보던 프랜차이즈 피자가 아닌 제주산 유기농 치즈로 만든 건강 피자. 금방 나온 그 우유
구수한 그 우유의 향이 날 정도로 그 정도는 향이 좋습니다. 풍미가 좋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호박, 단호박을 이렇게 넣어서 색감도 굉장히 이쁘고 치즈가 굉장히 풍미가 좋아요. 빵 끝까지 바삭합니다. 피자 떡볶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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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밥 떡볶이 너무 사랑해. 제주의 수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실래요? 마지막 한 끼는 고급지게 먹겠어요. 오션뷰 레스토랑이 인기라지만 전 그냥 오션으로 가겠습니다. 학생과 함박 스테이크도 우리 괜당이니까요. 배달 음식 세 번째 음식은 정말 제가 이렇게 옷을 갖춰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제가 한번 배달 온 그 박싱을 열고 지금 세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나 푸짐하게 구성이 대단합니다. 박스에서 열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이거에다가 족발 하나가 그냥 떡하니. 자, 배달 음식이 이 정도입니다. 배달 음식.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겨울바다 앞에서 우아하게 칼질하는 남자. That's me. 숯불에다가 구우셨네. 불에다 구운 거예요, 이거는. 불향이 굉장히 납니다.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고기의 그 씹는 맛이 굉장히 좋으면서 안에는 부드럽게. 이렇게 먹다가 이걸 먹어야 돼. 또 저는 이것만 먹어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감동을 먹고 이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메인이에요. 이름 슈바인 학센. 특징 촉촉하고 바삭한 독일식 족발. 이제 시식 브리핑 이어집니다. 그 전에 칼집난 부분을 공략해서 살 분리. 우와! 야, 대단하다. 굉장히 촉촉해. 와우! 쌩. 이것도 그냥 놔둘 수 없지. 족발은 배신 안 해. 맛있게 구워 잡내는 싹. 식감은 업. 와, 여기 보세요. 이 학생은 이 껍데기를 먹는 거죠. 이 바삭바삭한 이 껍질, 콜라겐을 이렇게 튀겨놓은 거. 맛이 없으면 반칙. 홀그레인 머스타드 이런 걸 듬뿍 발라서. 바삭바삭바삭. 이 학생이야말로 진정한 겉바속촉이지. 금방 껍데기를 바삭바삭하게 먹고 이 안에 있는 고기를 야들야들 지금 기름이 지금 자르르 흐르는 거 보이죠? 볶음밥에 함박스테이크에 소세지에 알감자에 이런 독일식 학센 족발 한 덩어리를 3만 원대에 이렇게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엄청나다. 엄청나. 정말 맛있는 음식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배달 음식에는 한계가 없다. 배달의 괜당을 꿰뚫어 버렸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계 없는 좌 선생. I'll be back. 역시 대한민국 안 되는 게 없었습니다. 감자탕부터 양식까지 정말 다 되더라고요. 네, 밖에 나가서 먹는 건 귀찮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건 더 귀찮을 때 배달 음식만한 게 없는데요. 편리하고 맛있게 잘 먹은 만큼 일회용 용기는 깨끗하게 씻어서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주말을 더 즐겁고 재밌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겠죠? 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